맞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 청문회 끝나면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여론조사 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지 없는지 최종적인 건 대통령이 판단하시고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이 판단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나와 있는 여론조사 상으로도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다가 훨씬 높거든요. 사실은 저는 주진우 의원이 또 국힘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보다 더 잘하잖아요. 생각보다 그들은 생각보다라 그러고 생각보다, 예. 저희는 원래 예상대로. 그렇죠. 예. 네네. 근데 김민석 후보 제가 보기엔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일 잘하는 김민석 네. 그리고 호흡이 맞는 김민석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로 성과를 내게 되면 국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점점 그냥 설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네.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야, 저 윤석열 저거 계엄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겠구나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야말로 김건희 살려야 되고 막 네. 이러니까 예. 그걸 예언했잖아요. 예. 앞으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제대로 일할 김민석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국민들 입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입장이 아니고 그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아마 주진우는 이런 고민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 특검에 불려나가고 그러면 당연히 전 여러 가지가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이런 또 나름대로 윤석열 집사로서의 네. 또 나름대로 뭐 소명감도 있겠죠. 예. 네. 지금 속보 하나만 말씀드리면 납북자 가족들이 대북전단을 풍선에 이렇게 날리는 거에 대해서 중단을 검토하겠다. 정부 고위급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소위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이죠. 아니, 처음부터.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은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건 돈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우리가 스톱을 했어. 못하게 했어. 네. 저쪽에서 또 스톱을 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한반도 평화가 다시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긴장을 넘어서 평화로. 그럼요. 네.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에 들어와서 그야말로 저런 사회적 비용 생각하면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윤석열 정권에서 폐악질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윤석열 정권에 복무했던 주진우 포함해서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또 국힘 의원들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제 그 특검에서 더 규명이 돼야 되지만 이번 이제 검찰 수사에서 더 자세히 밝혀지지도 않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외환도 유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뭐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뭐 다 의심 있는 것들이 나왔죠. 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었잖아요. 외환까지 유치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대북 풍선 이런 거를 막았을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뭐 조장을 했으면 조장을 했지 막았을 리는 없고 그게 그 접경 지역에 사는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 불안감과 불편을 줬을까를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최전방 DMZ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대남 대북 방송이 이제 서로 아주 강하게 밤마다 그냥 기천에서 윙윙윙 하고 할 때였거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런 대북 대남 방송 서로 없애는 거 그다음에 이런 납북자 가족들이 주로 많이 했다고 그러는 대북 전단을 이제 풍선에 이렇게 뿌리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지시키면서 서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냉전 체제 계속 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죽여야 된다. 뭐 이거 예. 예. 이게 가장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국민들의 삶, 대한민국의 현실 이런 부분은 안중에도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같은 사람들이 존재했던 거죠. 네, 그렇기 존재감이 때문에 커지게 될 수밖에 예, 없는 환경이었겠죠. 어떻게 네. 보면
보수가 국가 안보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의 중심 아닌가요? 네. 근데 최병 아니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는 그 역할을 하다가 순직을 했어. 그러면 보수 정권에서 가장 먼저 지켜줘야 되고 왜 이렇게 순직하게 됐는지 네, 네. 그 과정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걸 막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 이건 진짜 폐악질이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제대로 밝히자고 했는데 그걸 막은 세력들 예. 이건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 그 역할을 만약에 주진우가 했다 그러면 이건 뭐 단죄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마지막 판단은 저는 오늘 청문회 지금 나오네요. 네, 네. 여러분들 보시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좀 전에 이제 최혜병 말씀하실 때 이들이 인명에 대해서 얼마나 그 경시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일개 해병의 사망에 뭐 우리가 왜 뭐 이런 식의 이제 일개 해병이라는 표현을 썼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또 제가 기억나는 게 있네요. 주진우 장비 그 해병 대원을 장비에 비유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소중한 시민을 그냥 한낱 장비로 그러니까는 정치 검찰 그리고 전두환 군사 정권에 기생했던 아버지를 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예.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국민 시민이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지금 8,000분 넘게 뜨겁게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 강덕구 의원님 응원의 글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 감사드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고 또 김민석 총리 잘할 겁니다 하고 김민석 파이팅 은파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응원 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그 기존에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들이 내란을 일으킬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비상계엄을 할 거다 이런 예언을 해주신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등등 강덕구 의원이 바라보는 김민석 과연 어떤 사람이다 인간적인 면부터 전체적인 업무까지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김민석 의원이랑 30년 넘게 인연을 맺었는데요. 김민석 의원은 30대 초반에 국회의원 할 때나 18년 동안 야인을 할 때나 그리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의 현재까지 모습을 보면요. 참 그 공부를 꾸준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국가 비전, 시민들의 삶의 비전 항상 고민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고민하고요. 예. 그러니까 3, 4년 전에 그 이 로봇 자동화 시대에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네. 그리고 AI 시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냐. 뭐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네. 또 상상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거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이런 분 전문가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자. 네. 이렇게 그야말로 공리적 삶을 살라고 노력했던 아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나 보면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항상 국가, 항상 대한민국, 항상 시민들의 삶. 저는 그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김민석 의원을 총리로 선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잘 돼서 그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총참모장으로서 역할을 잘해서 대한민국 그야말로 어려울 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셨는데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총리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충분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인간적인 면뿐만 아니라 공의와 공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헌신하면서 사는 삶에 대해서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혹시 어떻게 비상계엄을 할 건지 예측했다 하는 그런 혹시 뒤에 몰래 저 에피소드 말씀 안 주시던가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네. 여기저기서 그런 징후에 대한 좀 정보도 들어왔고 그리고 또 김민석 의원이 직접 알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이 윤석열이 뭔가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민주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에게 뭔가 앞으로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네. 윤석열은 틀림없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거다. 이런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한적 방법이라는 게 결국 내란이 아니겠냐.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언뜻 자기들이 들었습니다. 해온 행태에 비추어서 극단적인 방법 아니고서는 돌파구가 없을 정도로 본인들이 실정을 해온 측면도 분명히 있던 것 같고요. 그 대선 기간에 신속대응 단장 맡아서 정말 맹활약해 주셨고 같이 일하던 박관천 행정관이 이제 지금 경호처 차장으로 갔잖아요. 예. 그럼 우리 의원님은 어디 좋은 소식 없습니까? 엊그제 11개 부처는 이제 발표했는데 저는 네. 뭐 그런 마음 없고요. 네. 사실은 뭐 지난 대선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 때 0.73%로 졌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뭐 뼈아프게 반성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제대로 준비해서 다음 우리가 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걸 걸고 하겠다. 그래서 5년을 준비했는데 3년 네. 일찍 온 거죠. 예. 절박한 마음으로 했고요. 사실은 이겁니다.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히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이긴 거는 뭐 우리 개별위원들이 민주당에서 열심히 한 부분도 약간은 있지만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고요. 특히 오마이 TV 포함해서 좀 더 이 사회가 열린 사회로 가야 된다. 좀 더 이 사회가 이 국민 예. 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열망이 사실 이재명 정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힘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 시대를 제대로 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의원으로서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안양 만안구죠. 안양 만안구입니다. 네, 안양 만안구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도 발전과 또 안양 발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맹활약하실 거로 믿고 여기 지금 저 후원 계좌가 있네요. 농협 301-2024-2028-41 국회의원 강덕구 후원에 많은 분들께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10만 원 후원하면 또 그 이상으로 그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까요. 얼마든지 그 여력이 되시는 분들 또 강덕구 TV인가요? 예, 강덕구 TV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당부 말씀 인사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오마이 TV 그 네. 모니터에 예. 인사청문회 장소 아주 여유 있게 앉으셨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예. 저는 오늘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요 방송 요 과정이 끝나면 아마 생중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한번 들어보시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석 의원에 대한 또 주진우 의원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다 나름대로 애기 질문 또 답변 다 들어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역사를 믿고요. 국민을 믿습니다.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으로 잘 뽑았어 이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